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10월 위기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10월 위기설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상당히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나타나지만 제도권 언론에서도 10월 위기설을 이야기하고 있죠. 10월 위기설의 그 내용 뭐 여러 측면에서 지금 거론될 수가 있는데요. 당장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0월 위기설, 그리고 여당의 대표인 한동훈 대표에 대한 10월 위기설, 이 두 개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재명에 대한 10월 위기설이 있습니다. 10월 말에 드디어 10월에 이제 드디어 1심 선고가 하나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 후에 또 다른 또 선고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10월 말 아니면 11월 초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먼저, 그리고 위정조사가 두 번째죠. 진짜 이제 무서운 것은 그 두 개 다인데, 이재명의 정치 생명을 끊는 것은 공직선거법일 가능성이 크고, 법정 구속과 함께 이제 모든 가능성을 소멸시키는 게 바로 위정조사건이 되겠죠. 법정 구속까지도 가능할 수 있으니까요. 자,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10월 위기설이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한 윤석열, 한동훈, 이재명 이 세 사람은요, 현 정치의 중심이죠. 그 서로가 이제 축이 될 수 있는, 피봇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인데, 만일에 어느 한쪽에서도 이런 어떤 10월 위기설의 주인공이 되고, 그게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면 엄청난 지각 변동과 함께 정치적 대격변이 일어날 겁니다. 10월 위기설 제가 방송을 한번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있었는데, 유튜브에 우연히 제 이 알고리즘을 따라와서 이게 뜨더군요. 한동훈도 10월 위기설, 윤석열 살린 부산, 한동훈도 살릴까, 윤일현 후보의 위기 발언 뭐 등등 해가면서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 여기는 아주 대형 미디어 아닙니까? 대형 채널 아닙니까? 뉴스를 중심으로 하지만 논평도 많이 하고요. 여기서도 이제 이런 썸네일을 다른 걸 봐서는 10월 재보궐선거가 한동훈 대표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뭐 알고 있겠죠. 이거 굉장히 큰 선거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요한 시점에 지금 이 선거가 열리기 때문인데요. 야당은 이미 벌써부터 칼을 빼고 뛰고 있죠. 여당은 좀 출진이 늦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오늘부터 한동훈 대표가 본격적으로 지원 체제에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여기서 반드시 이겨야 될 겁니다. 자, 일단 10월 위기설의 실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윤석열 10월 위기설, 유튜브 기준으로는 윤석열 10월 위기설, 커지는 김건희 공천 개입, 정황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죠. 이런 것들은 좌파 채널입니다. 전부 개딸 혹은 좌익들 유튜브 채널이죠. 그리고 정승호, 이재명 10월 위기설, 여당의 희망상. 그러니까 야쪽에서는 윤석열 10월 위기설, 여쪽에서는 이재명 10월 위기설을 말하는 거죠. 이재명 10월 위기설에 칼 빼던 전현이 터무니없는 정치검찰의 농간이다. 자, 여야 수장에게 동시에 닥친 10월 위기설. 여기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민주당 대표 이재명을 겨냥한 이야기들이고요. 내일신문, 동아일보 쭉 이렇게 나오죠. 이재명 10월 위기설도 있고 윤석열 10월 위기설도 있습니다. 쭉쭉쭉 나옵니다. 자, 일단 요게 제가 10월 위기설이라고 하는 요 단어로 검색을 했을 때 이렇게 나왔고요. 자, 다음 윤석열 10월 위기설입니다. 여야 수장에게 동시에 닥친 10월 위기설 똑같은 게 나오죠. 윤석열 10월 위기설. 근데 윤석열 대통령 10월 위기설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보면요. 김건희 여사하고 다 대부분 물려있는 것이 많고, 그리고 또 의대 정원하고도 물려있는 것들인데 지지율이 대붕괴한다는 의미를 말합니다. 그래서 10%대 혹은 그야말로 탄핵 지지율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엄청난 어떤 부담을 안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다. 그럴 때는 레임덕 정도가 아니고 완전 대더덕이 된다. 그래서 국회에다가 자신의 목을 갖다 바치는 상황이 올 것이다. 이런 주장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김건희 여사 이 건을 풀지 못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엄청난 위기가 온다. 이게 10월 위기설인데요. 윤석열, 한동훈, 이재명 10월 위기설, 정치권 강타. 그런가 하면은 한동훈 대표까지 연결해서 이렇게 3명 동시에 10월 위기설의 주인공이 되고 있다. 굳이 한 명 더 언급하면요. 이 조국이도 사실은 이번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 10월 위기설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본인도 그래요. 10월 위기설의 한 축을 또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보면 거기는 이것과는 별개로, 재보궐선거와는 별개로 요즘 뭔가 터졌잖아요. 공천장사한 게 터져가지고
그게 이제 여하에 따라서 사실 여하에 따라서 완전히 정치 생명도 끊길 수 있겠죠. 자, 이재명 10월 위기설과 윤석열의 빌드업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더 넓은 바다로 윤석열 대통령의 새로운 항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뭐 온리 마이웨이 무소의 뿔처럼 뭐 뚜벅뚜벅 앞만 보고 간다 식이고요.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 관련한 10월 위기설이고요. 이재명 10월 위기설입니다. 오늘의 채널 A 이재명 10월 위기설을 진단한다. 이거는 뭐 여러분도 다 아시는 바로 그거죠. 사법 리스크입니다. 그리고요 선거가 있잖아요. 두 개가 다 걸려 있는 거죠. 이재명은 사법 리스크에서도 살아남아야 되고 그리고 또 선거에서도 이겨야 되는 두 가지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굉장히 스트레스 많을 텐데 얼굴 보면 살이 찌고 뭐 이렇게 피둥피둥해져요 요즘. 원래 이런 어떤 쪽에서는 스트레스 안 받는 스타일인지 아니면 받고도 아마 안 받는 척 하는 것인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다만 심장이 털난 사람 이런 말을 있죠. 철면피 이런 말. 그런 단어에 가장 부합하는 인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자, 김광일 쇼 이재명 10월 대위기 선거법 위반 위정교사 재판도 저는 개인적으로 선거 결과가 민주당이 만일에 금정도 지고 강화도 지고 전라도에서 한 자리 뺏겨버리고 조국에게 그러면 이재명에게도 심대한 타격이 올 것으로 봅니다. 사법 리스크와 별개로 선거에서도 상당히 부담을 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잘 이기면 여당이 만일에 이 두 자리를 다 이겨버리거나 거기가 플러스 알파로 해가지고 서울에서 서울시 교육감까지 이겨버리면요 그야말로 반전 카드가 자연스럽게 여당 손에 여권 손에 쥐어집니다.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기사회생할 수 있는 기반을 닦을 수가 있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상당히 위기일 수도 있고요. 자, 이재명 10월 위기설에 있어서 가장 지금 열심히 이제 변호하고 있는 인물 중에 한 명이 친명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죠. 1심 판결 가지고는 리더십이 안 흔들린다. 1심 판결에서 유죄 안 나올 것으로 보지만 설령 유죄가 나오더라도 이재명의 리더십은 견고하다. 대선 주자 지지율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야기거든요. 그거는 정성호가 믿고 싶은 대로 보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대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팩트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정성호가 벌써 이런 말을 할 때 이미 대비를 하는 거죠. 1심에서 뭔가 이렇게 치명타를 얻을 수도 있다. 그 후에 플랜 B가 있을 겁니다. 요들에게는요. 그걸 가동하겠다라는 암시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플랜 B에는요. 그동안 이제 언급이 됐던 내란 가까운 어떤 폭동 뭐 이런 것도 언급이 되고 국회 다수당을 이용해서 뭔가 이렇게 획책하는 게 있을 겁니다. 탄핵 국면으로도 몰아가려는 그런 것도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서 이 전쟁을 본격적으로 개시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오히려 이재명이 말이죠. 1심에서 뭔가 이렇게 자기한테 치명타가 이렇게 생기면은 그걸 계기로 본격적으로 전쟁을 벌일 겁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일부러 말이죠. 계엄령을 이렇게 떠들고 뭐 쿠데타를 떠들고 테러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김민석이를 내세워서 이런 말을 하지만 김민석이 혼자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그거는 저들도 거기에 대응하는 카드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폭동과 탄핵 두 가지일 겁니다. 폭동과 탄핵. 그리고 새로운 어떤 폭로 같은 게 있겠죠. 폭로 같은 거. 지금까지 등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밑밥을 아마 뿌리는 뭐 카드라가 되겠죠. 카드라. 진짜 뭐 폭로라기보다는 뭐 그냥 던져놓고 보는 거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자, 여야 수장에게 동시에 닥친 10월 위기설 쭉쭉 나오죠. 이재명 1심 선고와 10월 위기 급박. 예, 급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야당, 특히 민주당 중심으로 정부 여당을 향해서 압박하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협박에 가까운 그런 어떤 주장들이 있는데요. 제가 잠시 전에 이야기했던 뭐 테러 그리고 뭐 쿠데타 계엄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게 일종의 겁박이 되겠죠. 겁을 주려고 하는 목소리지만 여기에 대해서 굴할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아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월요신문 원톱 이재명 10월 위기 넘기면 대선까지 논스톱. 이걸 지금 중립적 시사평론가들 100명 중에 이재명이 만일에 사법 리스크가 1심에서 다 살아났다. 상처를 입지 않았다. 그리고 선거에서도 이겼다. 이럴 경우에 대선까지 논스톱 여기에 동의할 사람이 저는 100명 중에 99명이라고 봐요. 중립적 논평가라면. 그리고 더 해가지고 대통령이 된다 해도 한 95명 정도가 오케이 할 것 같아요. 될 것이다라고 볼 것으로 봅니다. 때문에요. 사법 리스크에서 반드시 이재명의 발목 하나를 분질러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번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완성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면 안 돼요. 차라리 조국한테 한 자리를 주더라도 이재명이가 완성하는 것은 너무 위험해요. 조국이가 한 자리 가져가는 것은 야당의 분열을 가져오는 거대한 어떤 그 지각 변동의 시작일 수가 있습니다. 그쪽 내부가 붙어야 돼요. 저들끼리 그냥 싸우고 그냥 분열하면서 찢어지고 갈라지고 이런 상황이 와야 되는데 이재명이가 다 이겨버리면 그게 안 일어나요. 그래서 굳이 선택을 하려면 저쪽 전라도에서는 조국이가 하나 이기는 게 낫다. 이제 그걸 이제 말할 수가 있겠죠. 자, 등등 10월 위기설을 딛고 대세론 유지할까 뭐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한동훈 10월 위기설을 제가 쳐보니까요. 한동훈 위기설은 이 두 사람만큼은 많지는 않지만 있어요. 최근에 들어와서 10월 위기설이 이제 등장했습니다. 용산과의 관계도 그렇고 지지율이 너무 위험하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지지율이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보면요. 옛날 좋을 때보다도 딱 반이에요. 딱 절반 정도 나오고 있는데 한동훈 대 이재명의 1대1 대결도 보면 딱 반이잖아요. 하프스코어야 지금.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뭐 맨땅에 헤딩을 하더라도 지지율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위기설은 저절로 찾아옵니다. 굳이 10월이 아니더라도 지지율이 자꾸 떨어지는 차기 주자에게 거기 몰빵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반드시 다른 쪽으로 새로운 구심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일어날 겁니다. 지금의 용산 한동훈 관계를 보게 되면 그건 뭐 불을 보듯 뻔해요. 삼척 동자도 알겠다. 그런 것을 뭐 아니다라고 부인하기 시작하면 그건 논평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무슨 행동을 하든 일단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용산과 각을 세우는 것이 지지율을 만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주장을 안 한 건 아니지만 그게 반드시 일까라고 한번 큰 의문을 한번 가져봅니다. 물음표를 갖고 한번 좀 기초부터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용산 지지만 한다. 한동훈만 지지한다. 이런 그룹도 있지만 양쪽을 다 지지하는 그룹이 훨씬 크거든요. 원래 유튜브 안 보는 사람들 중에는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유튜브 안 보고 정치 유튜브 안 보고 그냥 뭐 유튜브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지금 정치 유튜브 보는 사람들도 숫자가 제한적이에요. 지금 우파 유튜버 중에 뭐 구독자 숫자만 보더라도 뭐 진성호 뭐 몇 명 빼고 100만 넘는 데가 몇 개 안 되잖아요. 신의 한수 뭐 여기 누굽니까? 배성이. 그리고 나머지는 100만을 돌파 못 하더라고. 계속 거기서 이제 머물러 있는 거야. 그걸 보게 되면요. 이 우파 유튜브 보시는 분들, 좌파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돌아가면서 뭐 그냥 쇼핑을 하는 거죠.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이러면서 보는데 그 숫자를 아무리 많이 봐도 각자 양쪽에서 한 200만에서 300만 밖에 안 돼요. 양쪽 다. 그래 합치면 한 500 정도 된다. 좌우 모두 합치면 500. 서로 반반쯤 된다고 봅니다. 저는. 때문에 유튜브만 갖고는 이 대세를 형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 안 보는 절대다수. 이들의 생각은 윤과 한은 한 몸이다. 혹은 왜 저렇게 자꾸 서로 관계가 좋지 않은 것처럼 뉴스가 나오지? 이상하다. 이해가 안 된다. 저 둘이 하나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때문에 이 10월 혹은 10월 이후에 전개될 이제 양상은 선뜻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아무튼 그들 눈에도 제도권 미디어 주요한 어떤 방송사 뉴스라든가 신문 뉴스는 보거든요. 그 사람들도. 그럼 오명하면서 듣는 게 있단 말이죠. 시중에서도. 자, 그 사람들 눈에는 보이는 게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노선 어느 쪽으로 가느냐 그리고 거기에 따라오는 지지율일 겁니다. 최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계속 좋지 않고 정당 지지율도 뭐 그닥 이렇게 시원치 않고 한동훈 대표도 뭐 떨어지고 이러니까 이 삼중고를 앓고 있는 거죠. 이제 여기서 새로운 희망을 아마 발견하려고 할 텐데 그거를 한동훈 대표가 보여줘야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떤 리더십을 통해서 정치력을 통해서 당을 장악한다, 뭐 당에 대한 그립감을 이렇게 높여야 된다 이런 어떤 주장을 하는데 뭐 딴 거 없습니다. 지지율 올라오면 대부분 다 해결됩니다. 지지율만 올라오면. 지금보다 지지율이 제가 볼 때 말이죠. 차기 주자 지지율이 이재명의 적어도 한 80%, 70%까지는 올라가야 돼요. 하프스코어 반 나오는 걸 갖고는 대세가 유지가 안 됩니다. 반드시 도전이 여기저기서 발생한다. 재보선으로 윤석열, 한동훈, 이재명 10월 여기설 윤, 한동훈 독대 사실상 거부, 대통령실 별도로 추후에 협의. 자, 한동훈 대표는 어쨌거나 지금 칼 끝에 선 겁니다. 뭐 여기서 정말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떤 길을 가느냐, 그리고 이제 그 한동훈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보느냐가 이제 쫙 하고 다음 주부터 많은 여론조사가 쏟아질 겁니다.
거기서는 또 양자 대결 이런 여론조사도 본격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 이제 거기서 한동훈 대표의 실체 소위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보는지가 다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10월 위기설에 한 축을 형성하는 것은 틀림없다. 선거 결과 여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선거 결과는요, 윤 대통령에게 책임 묻기가 애매한 게 총선 전에 윤 대통령이 직접 전국을 막 휘저어버렸잖아요. 매일같이 나타났잖아요. 거기다가 뭐 황상무 사건을 시작으로 뭐 이종섭 뭐 터졌고, 그리고 대파 터졌고, 의대 정원 터졌고, 거기다가 또 의대 정원 뭐 저기 국민 담화 터졌고, 많은 이슈가 터졌었어요. 많은 이슈가. 이제 그런 것들이 물려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책임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 논리적 근거가 있죠. 그리고 제도권 언론도 대부분 그렇게 동의합니다. 근데 이번은 아니라, 이번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선거에 대해서 뭐, 사전에 어떤 액션을 취한다거나 아무런 어떤 그게 없기 때문에 다만 평상시 민심만 반영되는 거겠죠. 현장에서 뛰는 것은 대통령이 아니고 한동훈 대표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 결과는 오롯이 한동훈 대표가 거의 다 가져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찌감치 계속 주장하는 것은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여기 선거에 진짜 올인해야 된다. 공천을 당해서 하지 않았잖아요. 그때부터가 다소 소극적인 자세였는데 그렇다고 국민들이 그렇게 안 봐줘요. 한동훈은 관계없어. 지더라도 한동훈 대표 책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동훈 대표만을 계속 지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하겠죠. 나머지는 안 그렇다니까요. 그러면 반드시 지금 이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당에서 보수 안에서 한동훈 대표를 경쟁자로 여기는 그런 어떤 대선 주자들이 이날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결과 사실 벌써 두세 달 전부터 10월 위기설은요 있었어요. 한동훈 대표에 대한. 지금 이 여권의 분위기를 봐서 부산 검정 같은 경우에 거기서 만일에 한동훈 대표가 치면은 치명타가 될 것이다. 거기는 전통적으로 국민의힘이 계속 이기던 데거든요. 그런데 지금 새로운 대표가 되고 나서 첫 선거에서 그렇게 됐다. 이거는 바로 강서구청장 시즌2가 됩니다. 이거 피할 수가 없어요. 때문에 한동훈 대표는 거기 조국처럼, 조국은 전라도 갔죠. 거기서 지금 방 하나 얻어놓고 숙식하면서 그 뛰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권유드립니다. 부산 검정에다가 방을 하나 얻고 거기서 사시는 게 옳을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기 하나만은 건져야 될 겁니다. 자, 한동훈이 말한 민주당 10월 위기. 10월 위기는 다 있지만 서로서로 각자 다 공유하는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뭐 할 일이 많습니다. 할 이야기도 있고요.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은 다른 이야기는 적고 의대 정원 이야기도 한동훈 대표는 더 이상 이제 당분간 입을 닫는 게 좋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나중에 무산되면 무산된 책임을 뭐 그중 조정을 잘못했다. 중간에서 뭐 중재자 한다더니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비난만 받기 딱 좋아요. 지금 일단 빠지는 게 좋고, 그리고 모든 책임을 용산에다 내는 게 놓았어요. 용산이 알아서 하도록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정쟁이 되는 그런 특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예민한 상황인데 지금 보니까 용산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는 것 같아요. 친한계 인사들이 벌써 본격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던데 그거는 제가 다른 시간에 한번 거론하겠습니다. 일단 그런 것은 잠시 내려놓고 10월 재보궐 이제 19일 남았습니다. 19일 부산으로 내려가십시오. 거기서 살다시피 해야 됩니다. 거기서 본거지를 거기로 만들어 놓고 인천도 가고 인천 강화 말이죠. 가고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서울에서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조금 더 이렇게 성의를 보이기 위해서는 현장으로 가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